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포 발전을 이렇게 기원하고 정말 우리 김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갖고 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데에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며칠 전에 지난 11월 1일 날 이 자리에서 안병원 도의원께서도 이 한강 하구 평화공원 지정을 하자 하는 그런 안으로 세미나가 있었는데 뭐 일맥 똑같은 거의 같은 얘기지만은 이렇게 도의원 두 분이 다 우리 김포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자리에 한강 신도시에 새로 입주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해서 김포를 잘 모르실 겁니다. 오늘 정윤재 선생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이 조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정말 이 조강 포구는 다시 복원을 해야 된다. 그거는 제가 민선사기 시장으로 있을 때도 김문수 경기도지사님하고 그 조강 포구를 개발해야 된다고 해서 아까 거기 집이 1945년도에 그 조강마을에 있는 촌노가 옛날에 집 있던 걸 다 그린 거예요. 누구네 처제댁에 누구네 이웃집 뭐 그 학교 다 그린 그림을 가지고 그게 지금 경기도지사실에 제가 갖다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윤재 선생님이 그 자료를 잘 보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이제 복원할 수 있는 자료죠. 옛날 모습을 그대로 그 벌판에다 그려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참 좋은 자료를 갖고 계신데 그것을 비롯해서 저는 조강 포구뿐만이 아니라 그냥 김포에 사시면서 한강이 있고 조강이 있고 염화강이 있고 또 서해바다가 있고 경인 아라뱃길이 있고 이게 다 모르실 겁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김포는 이렇게 강이 여러 개의 강이 우리 시와 접해 있고 바다가 있고 운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냐 하는데 초점을 둬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의 수도권 지역으로서도 이 수도권 정비개혁법이라는 법 때문에 그것을 지금 경기도지사도 악법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악법이라고 그랬고 이것 때문에 수도권 인근 지역이 있으면서 개발이 안 됐고 이제야 신도시 개발서부터 이제 서서히 개발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걸 비롯해 가지고 또 수도권 정비개혁법 때문에 대학교 유치나 큰 대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유발을 시키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수도권 정비개혁법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때문에 근 90% 이상이 우리가 군사보호시설 지역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서 군사동의가 아니면 집도 질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돼서 통일 한국이 됐을 때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서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민선사기 시장으로 있으면서 김문수 지사님께도 건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안을 받아서 결국엔 우리가 상진했던 것이 결렬되고 했는데 이건 이제 그 책자를 보시면은 저 박스 안에 있는 그 내용이 제가 경기도지사하고 추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남북을 연결하는 물류기지 그리고 북한에다가 인삼재배도 우리가 개성에서 이 김포로 넘어왔지만 다시 우리 인삼기술재배를 북한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경제를 좀 살리게 하고 북한은 저는 개성과 평양을 개성은 2번을 가고 평양 가서 2박 3일 동안 다녀왔는데 그때 평양을 가보니까 또 개성을 가봐도 아주 정말 못 사는 것이 역력하고 토지 자체가 기름진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산 같은 것도 우리가 해서 거기에 토질도 좀 변화를 시키고 이제 그런 또 우리 김포에는 배가 유명한데 배도 재배해서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게 개풍군 2만면 뭐 이런 개풍군하고도 자매결연을 좀 맺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경기도지사한테 이렇게 건의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 추진하다 결국엔 결렬이 됐기 때문에 오늘 와서 이렇게 이런 세미나가 있어서 우리 시민과 함께 더불어서 이런 것을 다시
도의 상신하고 중앙부처의 상신을 해서라도 우리 김포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우선 우리 김포의 지리적 여건과 특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수도권 바로 인접에 서울, 인천, 부천, 고양, 일산 이렇게 큰 도시들이 있고, 또 통일이 된다면 개성과 평양이 불과 2~3시간 거리에 있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공항을 2개를 갖고 있는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이 불과 1시간 내에 김포 어느 곳에서든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여건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김포가 너무나 뒤처진, 이렇게 발전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접경지역 관계 때문에 철책선이 한강과 서해안 지역에 조강 나루터 있는데 다 접경지역으로 철책선이 현재 쳐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민선 사기 때 추진하려고 했던 우리 김포의 장기 발전 계획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추진을 해왔었는데, 그것을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수로도시로서 우리 김포를 아까 정현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배가 떠서 한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염화강을 통해서 한강을 들어갈 수 있는, 옛날에 충청도나 전라도에서도 한양을 드나들 때 바로 소해바다로 해서 강화와 김포 사이에 있는 염화강을 거쳐갔고, 그래서 임진강 쪽으로 들으면서 이 조강 나루터를 거쳐갔고 한양으로 가고 개성으로 갔던 그런 뱃길인데, 이것을 다시 복원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뒤에도 설명이 나오지만은 뱃길을 치려면은 애기봉이 있는데 북한과 남한 사이에 그 강이 지금 너무 얕습니다. 그 임진강하고 한강에서 떠내려간 이 골재가, 모래자갈이 너무나 많이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것도 같이 골재를 우리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 관계를 맺는 그런 차원에서 골재 채취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백길도 트고 또 돈도 벌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북한하고 상의를 해나가야 될 겁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김포의 수로하고 포구가 얼마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보시면은 세 번째 나와 있네. 김포의 수로와 포구 현황을 보시면은 강과 바다, 그리고 경인 아라뱃길, 또 동수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수로라고 하는 것은 물길, 뱃길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농수로처럼 그런 걸 수로로 보지 말고 바다의 뱃길도 수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강 신도시는 농수로, 한강에서 물을 퍼가지고 우리 농업용수로 쓰는 물을 다시 저장을 해서 그거를 정수해가지고 한강 신도시에 지금 수로가 생기는데, 수로 밑으로 농업용수가 오염되지 않게 한강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게 박스로 해서 지금 건설 중에 있고, 그리고 바로 그 지하 그 박스 위에, 농업용수 지나가는 위에다가 또 수로를 만들어서 거기서 배를 타고 하는 그런 우리 한강 신도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를 정수해서 쓰는 것이 바로 우리 한강 신도시의 수로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강물이 있고 조강 나루터, 조강물, 염화강, 짠물과 민물이 다 고루 이렇게 있으면서 이 총 길이를 합쳐보면은 김포를 이 신도시 있는 감바위, 감안포 나루터에서 유람선을 타고 출발을 되면 바로 서울 방향으로 해서 신곡 수중부로 털어내고 경인 아라뱃길을 통해서 인천 쪽으로 서해바다를 거쳐가지고 다시 강화와 김포 사이의 염화강을 통해서 조강으로 해가지고 한강으로 들어와서 한 바퀴를 도는 일주를 하는 것이 바로 80km 정도가 됩니다. 총 연장 거리가. 그렇지만 앞으로 남북 통일이 돼서 대한민국의 수로도시로서 우리 작은 수로도시는 김포 한강 신도시에 있고, 큰 수로는 바다와 강과 운하를 통해서 한 바퀴 도는
유람선을 타고 일주하는 그런 우리 김포 수로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대명포구는 옛날에 조금 했었는데 그거를 제 민선 4기 때 크게 해서 대명 포구가 나루터였었는데 포구가 다시 이제 항으로 변했죠. 그래서 제2종 어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포구가 덕포, 강령포, 마근포, 조광포, 그리고 가만포 이렇게 5개가 있고 나루터가 원모루나루, 갑곤나루, 전리종나루, 운양나루, 그리고 석걸나루. 그 지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루가 있습니다. 이 나루라고 하는 거는 배가 접근해서 나루터에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고 사람이, 포구라고 하는 거는 뱃길이 열려서 들어오는 그 포구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것이 이렇게 우리 김포 지역에 많이 있다. 그래서 김포 일주를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강과 바다 운하를 통해서 나가는 거 한 바퀴 도는 80km 일주하는 거는 대수로라고 명칭을 하고, 그 다음에 소수로 작은 수로를 통해서 하는 거는 한강 신도시. 앞으로 우리가 김포가 발전하려면 한강 신도시부터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명소를 따져보니까 정인채 선생님께서 아까 조광포, 강령포, 마근포 3개의 포구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나루터서부터 가볼 만한 곳, 유도섬이라든가 또 애기봉, 바로 이 물과 접근해 있는 그런 명소를 따져보니까 한 22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뱃길을 통해서 이렇게 명소를 찾아다니는 그런 관광지 개발을 복원하고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따라서 뱃길과 마찬가지로 김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휘주 도로를 마찬가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가다가 5개 포구 정도를 갔다가 다시 내려서 갈 수도 있고, 그 포구가 발전을 하려면은 따라서 강화처럼 한 바퀴 이렇게 휘주하는 그런 도로를 동시에 개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나번의 관광명소 보건개발대상지 이거를 보면은 그 가맘나루서부터 석골나루, 영사정, 경인아라뱃길, 인천 앞바다를 거쳐서 영종대교도 볼 수 있고, 또 대명항과 덕포진, 손돌목 뭐 여러가지 이렇게 나루터와 포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정인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포구 중에 강령포구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제일 큰 포구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 충청도나 전라도에서 세곡을 싣고 오거나 소금을 싣고 한양으로 들어가는 뱃길이 제일 처음 닿는 곳이 바로 이 강령포구다. 용광리가 강령포구입니다. 바로. 그리고 다음이 이제 조광포, 그 다음에 마근포. 그런데 그 용광리 강령포구는 어떤 또 유래가 있느냐. 옛날에 개성에서 2개월, 고려시대 말에 2개월이라는 기생이, 아주 정말 절세 미인이 이제 이 용광리로 이사를 와서 주막을 하고 있는데, 그 절세 미인을 보러 왔다가 이제 소금 장수가 소금을 서해안에서 소금배로 한양을 드나들다가, 옛날에 물이 밀면 물 미는 시간이 3시간 반입니다. 하루에 매번 2번씩 밀었다 썼다 하는데 3시간 반 동안 물을 밀었다 썼다 하고, 밀고 쓸 때는 9시간 반 정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12시간이 되는데 하루에 2번씩 물을 밀었다 썼다 하기 때문에 우리 김포는 서해의 조수간만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중보를 옮겨야 된다는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물을 일정하게 잡아야 되니까 물이 쓸면은 바닥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못 들어요. 그러면 옛날에도 이 용광리 강령포구에 소금배를 싣고 오거나 세금으로 곡식을 걷어서 배에다 싣고 들어오다가 물이 다 쓰면은 서울 하장으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강령포구나 조광포구에 배를 머물러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절세미인 이 이계월이라는 기생이 있어서 이제 소금 장수가 소금을 팔러 왔다가 막걸리 먹고 물이 밀었다 쓰면은
또 술이 취해가지고 나중에 물이 미나했더니 도로 쓰기 때문에 뭐 이틀 사흘 묵어갔다는, 그래서 소금 가마를 다 내려놓고 술값을 계산했다는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운 얘기지만은 일단은 그런 그 포부가 우리 역사적으로 또 이렇게 유래로 해서 그런 재미있는 거를 엮어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용광리를 그것이 변천이 돼갖고 이계오리가 변천돼서 이계월 그 기생은 묘소가 용광리에 있고, 이계오리가 그 돌아가고 나서 그 말이 자꾸만 유래가 바뀌어서 지금 이기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 가냐 그러면 용광리 간다는 얘기를 않고 이기울 간다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역사와 유래가 있는 그런 포구라는 말씀을 드려줍니다. 여러 가지 22개의 명소를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거보다도 이건 간추려서 말씀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외에 발굴해내면은 아주 뭐 한 권으로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포구, 명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세계 제1의 수로도시 김포를 만들려면 저 이탈리아 베네치아처럼 우리 김포는 유명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수로도시, 한강 신도시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내야 된다. 저는 전 세계의 유명한 수로도시를 다 다녀왔지만은 우리 김포만큼 여건이 좋은 데가 없습니다. 정말 계획대로 우리 신도시, 한강 신도시가 마무리되는 것은 2013년 금년도 말입니다. 금년 말이면은 경전철도 지금 시험 단계에 있고 내년서부터 경전철을 타고 다니는 운전을 했던 거고, 또 신도시도 금년 연말로 마무리가 되게 돼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LH공사가 부채가 적어도 한 2년 전인가 제가 보니까 130조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더 늘었을 겁니다. 그래 LH공사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어렵다 보니까 우리 한강 신도시가 뭐 철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로도 지금 자기네 멋대로 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먼저 최초에 제가 있을 당시에는 좁은 수로는 뭐 13, 4m도 되고 어디는 뭐 한 24m도 되고 그래 넓은 24m가 LH공사에 자기네 임의대로 한 18m로 줄이겠다. 그러다가 또 그것도 모자라서 15m로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에서 이거를 아직까지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고, 신도시에서 오신 분들 여기 계시겠지만은 신도시 시민들이 가만히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수로도시를 전국에서 제일 가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고, 또 세계에서도 우리가 다른 도시에 다른 나라에도 한번 가봐서라도 우리 김포의 신도시는 물을 정수해 저 계양 이화지구 거기서 물 정수해가지고 와서 또 신도시 가차에 와가지고 거기서 다시 공급하는 여러 가지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신곡양수장에서 푼 물을 한강물을 가지고 신도시에 배를 띄우게 그렇게 한 건데, 이거를 LH공사에 자기네 멋대로 공사를 했어요. 뭐 어떻게 시민들과 합의가 되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은, 더더구나 U형 박스식으로 해서 수로를 그냥 콘크리트를 일색으로 해서 물만 잡아서 지나가게끔 배가 뜨게끔만 하는데, 배도 그것도 수로폭을 아주 많이 줄였죠. 24m에서 15m로 줄였으니까 엄청, 거기다가 그냥 뭐 자루 쭉쭉 그어가지고 배길이 나가듯이 말이야 이렇게 일색으로 해서, 이거는 우리 시민과 우리 시에서 같이 여러 가지 구상을 해야 됩니다. 자연천처럼 아름답게 도시 수로를 만들어서 배가 떠가더라도 자연천 겉에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 위에 배가 떠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놔둔다는 건 LH공사 뭐라 그래가지고 협상을 해서 이거 다시 해라 이렇게 해서라도 아주 수변 공간, 수변 공원, 가로공원, 거기에 이 수상 데크라는 거는 뭐 쉽게 말씀드려 오작교처럼 이렇게 아치교를 놓고 상가와 상가를 건너 다닐 수 있는 배가 밑으로 지나가면서 그 위에는
그 백길 위에 높게 수상 데크를 이렇게 앞에 연단처럼 크게 뽑아서 거기서 기타도 치고 관광객들이 놀고 차라도 한잔 마시고 오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이런 꿈의 도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그냥 콘크리트 일색으로 뽑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에 물을 잡고 그 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이런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강 신도시는 전 세계에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부천 중동 신도시나 일산 신도시로 왜 우리 김포 시민들이 술을 먹으러 가고 놀러 갑니까? 그러면 김포에서 일산 신도시나 중동 신도시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저는 그런 도시를 갔다 올 적마다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한 15년 정도 이상 뒤떨어졌는데 그 앞서갈 방법은 뭐냐? 부천이나 일산 신도시는 이 불에 접근, 한강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한강과 직접 접근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주하는 한강과 염화강, 조강, 경인우를 통해서 서해바다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 수 있는 일주할 수 있는 수로가 큰 수로 엄청난 자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 그쪽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낼 것은 한강 신도시에서 와서 즐기고 놀고 나갈 수 있는 수로 도시를 아주 목을 매서라도 이거는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해야 그것이 기회가 돼갖고 우리 김포 일주, 기주 하는 이 다음에 남북 통일이 되는 데만 배를 타고 아주 한 바퀴 유람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이런 거에다가 장기 목표를 두고 우리는 개발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강 신도시로도 아주 멋있고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내서 이웃 도시에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놀다 가고 돈을 쓰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LH 공사하고 상의해서라도 특수 외국인까지 와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호텔, 관광 특급 호텔 같은 것도 위치를 하고 백화점도 위치를 하고 이런 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강 신도시가 완성되고 장래에 이렇게 김포 해주할 수 있는, 일주할 수 있는 한강을 통해서 남북 통일되면은 이 배를 타고 한 바퀴 돌 수 있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저는 동력 수상 레저 기구 조종 면허증을 땄습니다. 이거 해양경찰청에서 하는 건데 이론적으로 시험도 봐야지만 실기 시험은 저기 가서 따야 돼요. 이 성산대교 밑에 한강에 가서 보트를 타고서 그 시험을 우리 자동차 운전 면허증 따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면허증까지 갖고 있는 것이 이 다음에라도 정말 배를 내가 직접 몰고 5톤급 정도는 몰고 나갈 수 있는 자격이니까 그런 자격증을 따서 이 다음에 이런 레저 수상 레저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해야 이 다음에 배를 타고 한 바퀴 돌 수 있는, 일주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고 그런 발전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강 신도시가 꿈의 도시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그리고 나중에 이 통일 한국이 됐을 경우에는 조강 이 포구도 복원으로 하고 지금서부터 이 해안가를 전부 복원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은 바로 우리가 일주할 수 있는 수상교통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류포구나 지금 감암포 신도시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여기 감암포는 수상 택시가 머무를 수가 있고 수상 버스가 이 유람선이 거기에 정착해 있다가 신도시 분들과 같이 해안가를 일주할 수 있는 이런 포구 개발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는 육상교통뿐만이 아니라 해상교통, 수상 택시를 타고 서울로도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H공사하고 정말
어떤 일이든지 타협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시와 신도시 주민들은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앞으로 우리 이런 수로도시를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그런 도시를 만들어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는 여기 저 김포대교 밑에 한강을 가로질러 있는 신곡수중보가 고정수중보입니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깨내야 되거든요. 서울시에서 그걸 트겠다고 하는데 얼른 터야 됩니다. 얼른 터서 저 한강 하류 하성 석탄리 아래다가 막고, 거기는 고정수중보로 하지 말고 물이 밀면 문이 열렸다가 물이 쓸면은 닫혀서 넘쳐 흘러가게, 그래서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수중보를 만들어야 우리 김포의 한강이 우리가 마음대로 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배가 들어올 수 있는 도크식 관문을 수중보에다 설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해강안을 돌 수 있는 김포 일주 육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남북 경제교류식으로 해서 이 북한과도 여러 가지 경제교류를 동시에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도시에서도 신도시에 배를 타고 한강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샘제 배수문인데 거기에 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도크식 관문을 앞으로 만들도록 해야 된다. 그거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사실은 그 샘제 현재 배수펌프장 있는 바로 옆에 공간을 띄워놓게끔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배를 띄우려면은 지금서부터 배를 아주 아름다운 배 공모를 해서 그거를 선택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사업자가 배를 운영하든 우리가 지정해서 좋은 배를 타고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작은 배에서부터 큰 배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그리고 봉성지구, 하성 봉성지구에는 요트 계류장이나 보트 계류장을 만들어가지고 한강에서 이런 수상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수상 교통시대를 열고 또 우리 김포 전체에 수로 세계에 없는 이런 이탈리아 베네치아처럼 수로 도시, 아주 명품 도시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같이 시민과 함께 이렇게 더 연구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렇다면은 그에 따라서 문화가 뭐가 바뀌느냐? 이제는 칠순잔치나 팔순잔치 결혼식도 수상 유람선 같은 걸 하나 빌려서 그런 수상에서 이렇게 팔순잔치, 이 선상 파티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열려나갈 것이 아니냐. 이러면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통일 한국의 김포가 가장 중심지로서 행정 수도도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을 오늘 제가 발표한 이런 꿈의 도시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시민의 힘을 합쳐서 그런 도시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